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대표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 조건은 뭐가 있는지와 상장 폐지되지 않을 종목들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장 폐지는 뭐냐 하면 우리는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하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 주로 거래를 하고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장 폐지가 됐다는 것은 기업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시장들에서 거래할 수 없게 장외 시장으로 바뀐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우리 주식시장 개장하면 자연스럽게 거래되는 것처럼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장외에서 거래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불편함들이 있고, 어찌됐건 상장 폐지가 됐다는 것은 기업의 주가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기업들을 하나 살펴보면 버큐 스튜디오라는 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살펴봤었을 텐데, 버킷 스튜디오의 강모 회장께서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거래가 정지되었다고 기재가 되어 있네요. 말 그대로 상장 폐지되는 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러한 횡령, 배임 등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상장 폐지된 건 아니고요. 기업이 거래 정지가 돼 있는데 이 중에서도 조금 더 문제가 되고 개선 사항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장 폐지까지도 될 수 있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상장 폐지 조건들은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상장 폐지 조건들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어떤 분들이 잘 적어주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최근 4개 사업연도에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상장 폐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의 자기자본 50% 이상이 잠식되는 경우들을 상장 폐지 조건으로 또 살펴볼 수 있고요. 자기자본이 10억 원 미만으로 감소하였을 때, 그리고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기업의 규모가 50억 원 미만일 경우, 코스닥 시장은 40억 원 미만을 봅니다. 거래량 기준 미달이 되거나 아니면 사업 보고서를 미제출했을 경우도 상장 폐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장 폐지 조건이 되고 나면 바로 상장 폐지가 되냐? 그건 아니고요. 거래 정지가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기업처럼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는데, 거래 정지가 되고 나면 거래 정지 이후에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 안에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거래가 재개될 수가 있고요. 개선 사항이 없다 혹은 똑같다 라고 하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가 신라젠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다가 거래 재개가 된 기업인데요. 신라젠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특정한 기업을 볼 때 좀 유의해서 보셨으면 좋겠는 거가 뭐냐면, 이 종목 분석 탭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재무제표가 이렇게 간단하게 약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라젠을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을 살펴볼 때 이 재무 구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시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 해당 기업을 보면 재무 구조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이 몇 년 연속으로 적자가 되는 것들이 좀 보이시죠? 그러면 아무래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영업이익 자체가 몇 년 이상 영업 손실이 나게 되면 상장 폐지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상이 성공하거나 기술 이전이 된다는 이러한 대형 이슈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신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개발돼서 수출이 되게 되면 충분히 이런 영업이익을 커버리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제조업이나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 재무제표를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보지 마시고, 이게 검은 색깔이 있고 빨간 색깔이 있는데, 이 빨간 색깔이 뭔가 딱 재무제표를 살짝 살펴봤는데 빨간 색깔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조금 투자할 때 유의해서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3월달은 감사보고서 그리고 사업보고서 제출 기간입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를 제출을 하지 않은 기업이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는 왜 제출을 안 할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공시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되거나 조금 감사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있기 마련이겠죠. 이런 것들을 볼 때 특히 3월달 같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가 잘 제출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거래했던 기업 중에 SM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시는 SM 엔터테인먼트가 SM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보시면 뉴스 공식 탭에 들어가 보시면 SM 엔터테인먼트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감사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안 했다고 하면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뭐 좀 너무 찾기가 어려우시라고 하면 전자공시를 들어가 보면 됩니다. 전자공시에 SM이라고 하는 회사가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지를 보면 되는데, 자 보시면 3월 23일 날 감사 보고서, 사업 보고서를 잘 제출한 내역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 만약에 3월 달이 다 지나가도록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보다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하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서 기업을 클릭을 해보시고 카카오 이런 기업도 보시겠죠. 기업을 들어갔을 때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이 기업 실적 분석이라고 하는 탭에서 빨강 색깔이 많으면 일단은 조금 경계해야 된다. 근데 그게 단기적인 영업 적자라고 하면 충분히 개선될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조금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상장 폐지를 당하게 되면 정말 눈물을 참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허탈한 심정이 정말 많이 드는데, 상장 폐지되지 않고 건강하게 투자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